이제 가을 학기고요. 시민자유대학에서 이번에 시작하는 강의의 주제는 기억의 예술, 예술의 기억입니다. 제가 오늘은 기억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는지, 기억이 왜 중요한지 가장 보편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고 있죠. 그런 얘기를 축제를 통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것. 그 축제마저도 우리하고 가장 일상에서 가까운 축제를 예로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는 아픈 상처를, 역사의 상처를 지키려고 하는 것. 우리는 현대사에 5.18이라고 하는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은요, 제가 이제 사례로 들려고 하는 것은 프랑스 방대 지방에 방대 반란이 있었죠. 농민의 반란이 있었고, 그때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반란, 그러니까 농민 반란으로 인해서. 정부군이 한 15만 명, 그리고 그쪽 지역민들이 한 15만 명, 30만 명이 죽었던 그런 거. 그리고 그쪽은 반란의 땅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게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고 2년 후인가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반란의 땅으로 낙인 찍혔던 그곳이 나중에 역사적 재해석을 받으면서 그들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 축제를 많이 해요. 우리 대학에서 전남대학교가 그 용봉대동풀이를 9월이면 합니다. 그 축제를 보면서 그게 대학의 기억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하나. 그 다음에 인문학으로 축제하는 그런 축제를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프랑스의 그 시인들의 봄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파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국가가 다 해요. 그러니까 축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도시에서 하는, 공동체에서 하는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국가 공동체가 할 수도, 전체가 나서서 축제를 하는데, 그게 올바른 기억을 갖게 하려거든 비판적 감수성을 키워줘야만 됩니다. 그게 인문학 축제예요.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라틴어 메모리아가 있죠. 기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메모리아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망각입니다. 망각이에요. 오블리비오죠. 결국 기억의 동요는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망각의 반대말은 뭘까요? 망각의 반대말은 기억력? 그거라면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쓸데없이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망각의 반대말은요, 베리타스예요. 진실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망각하지 않는 게 진실이라는 거죠. 즉 진실은 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기억이 진실이라는 얘기죠. 기억은 망각하지 말아야 할 진실이기도 하고요. 이건 또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지운다는 얘기는 정체성을 지운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저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얼굴을 완전 뜯어고치고요. 완전히 제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범죄자이겠죠. 그래죠. 근데 이건 개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도시가 그래버린다면요. 국가가 그렇게 해버린다면요. 볼 발레리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볼 발레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게 해줘야 한다고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고. 도시나 국가도 생각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아파트 구조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는 단지형 아파트를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고립된 삶, 공동체가 없고요. 그리고 모든 게 유리되어 있는. 그런데 유럽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형이 아니라 연도형입니다. 길거리를 따라서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형으로
조성이 안 돼요. 단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예 처음부터 담치고 자기들끼리만 거기서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공동체를 깡그리 지워버리고 거기에 있던 흔적과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고 자기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그 아파트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아파트가 빨리 올라야 되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야 되고 그래서 좀 더 큰 평수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게 대다수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사니까요. 즉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기억을 버리고 지워버리고 거기에 아파트 단지를 지었던 것 그리고 그 단지마다도 자기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홀로 산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자 함입니다. 즉 공동체의 공통 집안은 기억입니다. 기억이 없이 서로 어떤 의미에서는요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진실이며 정체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저의 흑역사마저도 저의 지금을 잊게 한 겁니다. 그 기억이 저를 지금 잊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억을 지우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요. 왜곡된 기억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이 그렇게 한다면요. 개인적 그 기억의 왜곡 이게 자신을 뒤틀리게 할 수 있지만 그게 국가로 확대돼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같은 국가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일본은 망한다고 합니다. 어떤 개인적 감정, 국가 간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반면에 독일 같은 국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죠? 지금도 반성합니다. 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반성문을 쓰는 도시 같아요. 한번 가서 도시의 구성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유대인의 도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놀랍습니다. 프랑스는요. 전범 국가가 아니죠. 나중에 승전국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지금도 정의의 법정을 세웁니다. 그들은 정의의 법정, 즉 기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당시에 그 보르도 경찰서장으로서 모리스 바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나게 그 레지스탕스라든지 아니면 그 수용소에 끌려가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걸로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평화가 온 이후에 장관까지 했습니다. 퇴임하고 난 뒤에 나이가 들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경찰서장 시절에 유대인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 끌려갈 때 거기에 서명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무슨 평가를 받고 장관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감옥에 갔습니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기억 바로 세우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의도적 망각을 국가가 아니면 도시가 한다면 그것은 시민을 아니면 국민을 갖다가 집단 치매를 거리게 하는 거죠. 도시는 기억의 창고이자 기억의 재현 공간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는 물리적 대상이든 정신적 대상이든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복원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축제라고 하는 게 기억을 지키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다. 축제의 기능은요.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 놀이의 기능이 가장 큽니다. 물론 유의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미래 공동체를 위한 문화 전승의 통로입니다. 이거 역시 중요하죠. 축제를 통해서
미래 공동체, 그러니까 미래의 후손들이 아니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았어요.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의 기억. 공동체가 이 기억을 간직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성원들이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전승의 통로 구실을 한다. 세 번째, 종교적 기능. 종교 축제가 유럽은 참 많습니다. 종교적 기능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기능이죠. 그 사회문화적 통합 기능이죠. 카타르시스가 여기서 와요. 이런 것들. 축제가 일탈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다양한 지구의 축제들을 여러 축제가 있죠. 제가 먼저 프랑스 피디프 여기입니다. 낭트 주변. 낭트 칙령 아시죠? 그리고 이쪽이 프랑스 중서부인데요. 여기가 그 중세 때 프랑스 왕들의 성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프랑스를 여행하신다면 이 고성 탐방은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퓨디프라고 하는 곳. 이 퓨디프는 큰 자연숲이 있고요. 자연숲 주변에 조그만 도시들이 모여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도시 주민들이 퓨디프라고 하는 공간에 모여서 축제를 해요. 공연 축제를 합니다. 4월 말 5월 초부터 9월까지 축제를 해요. 그 외에는 왜 축제를 안 하느냐고요?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야외에서 하거든요. 야외에서. 하룻밤에 배우가 1200명이 동원됩니다. 마상, 마술부터 엄청난 게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어떻게 실내에서 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 데가 있죠. 프랑스 이 퓨디프가 처음이고요. 중국도 있습니다. 중국도 있는데 그런 축제는 인상축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축제는 중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 장혜모 감독이 연출한 거죠. 몇 도시에서 해요. 국가에서 아니면 그 도시에서 주도하는 축제인데 그곳 역시 주민들이 나서서 하죠. 물론 한데 돈을 받고 하고 또한 그 유명한 감독이 연출을 했고 한마디로 말해서 퓨디프 이쪽 축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완벽하게 주민들이 다 해요. 근데 축제 수준이 이 공연 축제의 수준이 장혜모 감독이 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아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엄청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들고 제가 한국의 이 사례를 소개한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파리로부터는 한 35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제가 방문했을 때는 숄레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숄레는요, 그 군수산업 공장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하고도 대단히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프랑스 무기 수입을 한다든지 하면 이쪽으로 가야만 되니까요. 네, 이곳이 주변에 빼어난 역사적 문화 유산이라든지 유물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들의 기억을 문화자원으로 이것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를 이뤄냅니다. 여기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방대의 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반란의 땅으로 낙인이 찍혔던 곳이기도 합니다. 기억, 공동체의 기억, 이 기억, 그 다음에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 사례조사를 갔을 때만 해도 거기에는 호텔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중세에서 1월 달에 찾아갔어요. 1월에 문을 연 줄 알고 찾아갔습니다. 아예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12월 달에 그때 한참 여러분 우리 광주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하는데 광주를 생태적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출장을 간 겁니다. 여기에 이제 교수 3명이 갔었어요. 대학에서, 전남대학에서 대학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기획처장께서 상당히 열려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가게 해준 거죠. 하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더니 가게 해준 겁니다. 근데 찾아갔더니 여기가 문을 닫은 거죠. 당연히 1년 내내 문을 연 줄 알았더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달이면 문을 닫은 거죠. 여러분, 유럽에는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9월부터는 비가 와요. 방대반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1793년이네요. 그러니까 1789년 대혁명이 있고 난 뒤에 3년 몇 개월 정도 됐네요. 이때 방대현과 그 인접 지역에서 일어났던 농민과 왕당파, 성직자, 그러니까 1789년 7월 14일 날 프랑스 대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시민의 정부가 들었을 거죠. 그때 시민들, 부르주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귀족에 대한, 아리스토크라시아에 대한 대비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대비 개념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농민들이 왕당파하고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1차적 원인은 경제적 불만입니다. 2차적 원인은 정치와 종교 문제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빵 하나를 사면 그 빵 임금을 받으면 빵 하나 살 수 있는데 그 빵 하나가 저 혼자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부양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생계비의 불균형, 그리고 그에 따른 결핍 문제, 밀값은 폭등을 했고요. 만성적인 식료품 부족 현상도 빚어졌고요.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 심각을 했어요. 1파운드는 여러분 한 450g 정도 되는데 450g 사가지고 자기 혼자 먹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죠. 두 번째는요,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공화파에 대한 반동의 정서, 즉 구관이 명관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과거가 좋았는데 그렇게 된 거죠. 또한 이 시기에 징집을 통해서 모병제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강제 등록을 골자로 한 모병제죠. 결과 한 15만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들은 말 그대로 반란의 땅의 후손으로 낙인이 찍혔고 그 이후 역사적 재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자유평등 박애 아닙니다. 제가 여기 박애라고 쓴 이유는요, 여러분 박애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박애란 말은 너무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리베르테, 에갈리테, 프라테르니테. 리베르테가 자유, 에갈리테가 평등이죠. 프라테르니테가 박애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인류예요, 박애는요. 일본에서 번역할 때 박애로 번역을 한 거죠. 형제입니다. 형제.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나는 파리다, 아니면 나는 샤를이다, 이런 것들이 형제입니다. 연대하는 거예요.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우리 용어로 얘기하자면 가장 간단하죠.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우리는 그렇지 않죠. 네 아픔은 네 아픔이고 내 아픔이 모두의 아픔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자유평등, 형제라고 하는 이 대혁명의 원칙과 이념에 대해서 그들이 저항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징집을 했으니까요.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 보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사촌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 사람도 전부 농사 짓기 위해서 거기 가서 정부군하고 전투 좀 하다가 또 농사도 짓고 부모도 봉양하고요. 말 그대로 생계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제도상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저항했던 거다라고 역사적 재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광주에 대한 재해석과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 그대로 이루어낸 그러한 촛불이 되었던 그런 걸로 얘기가 되죠. 하지만 거기는 이런 재해석이에요. 한데 그들의 후손들은 자,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우리의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만큼 그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름다운 자연자원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역사자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향토회입니다.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 보셨죠? 파리의 노트르담의 꽃이라든지 빅토르 위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방대의 반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방대는 프랑스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줍니다. 즉 반란의 땅이 아니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저항의 땅은 그들의 후손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선조들이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리자는 거죠. 우리만 알고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널리 알리자, 선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무차별 학살당했던 그런 학살과 그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그 위에 우리의 향토회를 대해서 하나의 공연 축제를 만들어 보자. 그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 아주 젊은 친구가 네요. 필립 드 빌리에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치인에게 앞서서 이 시네센이라고 하는 공연 축제, 이 축제의 기획자이자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27살 청년 학생 때 자기의 고향 방대 지방에 그 선조들이 했던 그 선조들의 위대함, 그들의 그리고 또한 공동체의 기억, 이것을 우리의 향토회와 더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시네세니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루어지니까 11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27에서 38살이네요. 이제 좀 괜찮은 정치인이 된 거예요. 11년 후에 38살이 된 거죠. 38살 때 이제 정치를 해 나가는 그 초년병이죠. 그런데 프랑스에서 유로 디즈니랜드, 유럽 디즈니랜드를 파리 근교에 세운다는 얘기를 들어요. 정부를 찾아갑니다. 정부를 설득하죠. 야, 보지 않았느냐. 이 시네센이 공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 여기에 역사 테마파크를 세우겠다. 말 그대로 프랑스의 역사를 세기별로, 특히 방대 지방의 역사를, 기억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의 역사를 완전 시간여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걸 우리에게 달라. 완전 프로젝트 자체가 다릅니다. 디즈니랜드, 유럽 디즈니랜드를 그리 옮겨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산을 우리에게 달라는 얘기예요. 정부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11년 이후에는 그랜드파크, 강파크라고 합니다. 그 플랜도 이 필립 디빌리에가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서 얘기를 해야 할게요. 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자, 그랜드파크는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 시네세니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 공연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고 또한 주변의 그 인접현들에 있는 그 꼬민들, 도시들, 그 도시의 기억을 지키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주고요. 도시, 예를 들자면 디자인. 거기에 그들의 기억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런 쪽으로 돈도 주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로부터 단 한 푼의 보조금도 받지 않는다는 제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되려 지자체들한테 그런 걸 해보라고 돈을 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솔제니치는 아시죠? 구소련의 반체제 인사. 그 망명을 이 단체에서 시켰다는 거 아십니까? 또한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아니면 레바논 고아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그 전쟁과들 아니면 이런 난민들 이쪽에 투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프랑스에 하지 않고 그런 쪽 외국에다 하느냐고요? 시각 자체가 그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시민이 국가적 시민이 아니라 세계적 시민이라고 합니다. 세계적 시민이에요. 국가 간의 경계보다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역지사지라고 하는 게요. 국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위험하다고 이 앞에 우리 시민자유대학의 이사장인 박구영 교수 철학과 박구영 교수가 엠퍼시와 심퍼시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엠퍼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심퍼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 시민은 심퍼시예요. 말 그대로 역지사지예요. 엠퍼시는 미국에서 아프리카 국가의 흑인 애들이 어린애들이 흑인 여성 아동들이 굶고 있는 걸 사진 하나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미국의 백인 여성이 굶고 있는 것들 이걸 두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 그대로 기부금을 받은 거죠. 어디로 기부금을 모았을까요? 백인 여성으로 갔어요. 일단 피부의 색깔로 갈렸고요. 두 번째, 국가로 날려버린 겁니다. 그건 엠퍼시예요. 엠퍼시라는 것은 미학적으로는 그림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한 모라일체가 되는 건 그건 엠퍼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학에서 엠퍼시는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엠퍼시가 나쁜 건 아니죠. 어찌됐든 간에 기부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정치에서 잘못 이용되면 편가리가 되고요. 위험합니다. 독일 나치에서 히틀러가 이용했던 게 엠퍼시죠. 그런 것들이죠. 심퍼시해야 됩니다. 그 엠퍼시는 바로 국가 시민일 게 그런 일들이 가능해요. 세계 시민이 되셔야 됩니다.